네, 올해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제일 먼저 달라진 건 바로 연락 채널입니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곧바로 이어진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에 남북은 모든 공식 채널을 끊었습니다. 그럼 불가피하게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선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휴대용 확성기였습니다. 이 군사 분계선에서 확성기를 들고 표류하던 북한 어민을 구조했다, 언제 보낼까 이렇게 외치면 이 북한군이 이를 받아서 적거나 아니면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실수로 녹화를 못했을 땐 한 번 더 말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소 21세기스럽지는 못한 방법이었죠. 자, 그러던 남북이 올해 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판문점 연락 채널을 재가동했습니다. 이어 4.27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동서해 군 통신선 복원, 또 남북 정상 간 한라인 설치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이 진무를 보는 곳 어디서든 두 정상 간의 통화가 가능해진 겁니다. 예, 문재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1년 내내 아주 행복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24시간 소통 채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도 이에 대한 두 정상 간의 합의가 담겼는데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정책을 위한 상시 합의가 가능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드디어 모레 문을 열게 됐습니다. 앞으로 상호 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뜻깊은 일입니다.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계속 가진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먼저 운영에 필요한 전기와 유류 공급 문제를 놓고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있었죠. 또 폼페이오 장관 방북 무산으로 북미 관계가 경색되면서 개소는 또 한 번 연기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5일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면담하면서 다시 숨통이 튀었는데요. 초대 소장으론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임명됐습니다. 우리 측은 통일부 차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며 소장은 주 1회 정례 회의와 필요시 협의 등을 진행하여 남북 간 주요 현안을 논의 해결해 나가는 상시 교섭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연락사무소 개소로 날짜를 잡는 것부터가 일이었던 철도, 도로 등 실무 협의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돈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사업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서 국회로 넘겼는데요. 예상보다 액수가 너무 작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잡아둔 예산이 1,726억 원입니다. 이 남북 철도 연결, 산림 협력 사업을 위해서 추가로 2,986억 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 이행 자금으로 4,712억 원을 잡아두겠다고 밝힌 겁니다. 자, 4천억이란 숫자에 작다는 표현을 쓰는 게 왠지 좀 어색하긴 한데요. 이 과거 정부의 비용 추계 전례에 비춰봤을 땐 확실히 아주 많이 작은 수치입니다. 2008년 통일부가 14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계략적인 비용을 계산했는데 철도 도로 연결에만 8조, 제2 개성공단 조성에 3조 등 총 14조 3천억 원이 든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14선언을 위해서 필요한 대북 지원의 총 규모가 얼마 정도입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10조에서 최소한도 10조에서 수십조가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 지도부가 무조건 나오기 전에 100% 1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해라. 근데 저희들은 수십조가 드는 그 45개 항목을 나가기도 전에 저희가 다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야권에선 수십조로 불어날 경제협력 예산을 감추려고 1년짜리 계산서만 보냈다. 어물쩍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으려는 꼼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소 5년간의 장기 추계를 밝히지 않으면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비용 추계서를 내년 예산만 담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 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어제 저희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판문점 선언에 따른 비용 추계를 별도로 의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의 비용 추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추후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실적인 비용만 미리 신고했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는 앞으로 매년 얼마가 들지는 현지 조사와 분야별 회담을 거쳐서 사업 규모와 기간이 확정되어야 산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야권이 이른바 퍼주기 프레임을 등장시키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청와대는 비용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가변적이라면서 매년 모든 비용에 대해서 국회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